혹시 최근에 대출 이자 안내 문자 받고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금리 곧 내릴 거라는 얘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자 부담이 확 늘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6%. 이 숫자가 지금 우리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202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혼합형 금리 상단이 6%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설마 했던 숫자인데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지금 대출 금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상황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은행채 5년물 금리라는 건데 이게 갑자기 확 뛴 거예요. 2달 반 만에 무려 0.5%포인트나 올랐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금리 내린다고 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었을까요?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180도 뒤집어 놓은 거, 그게 놀랍게도 딱 한 사람의 정말 딱 한마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 TV랑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기서 시장을 그냥 얼어붙게 만든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이 마지막 구절, 방향전환. 자, 여기서 방향전환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시장은 이걸 그냥 금리 인하 좀 멈추나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혹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인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 발언치고는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총재가 방향전환 가능성을 딱 언급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채권시장 금리가 바로 수직 상승을 했고요. 은행들은 비싸진 돈으로 자금을 구해왔으니 당연히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보통 중앙은행 총재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 발언은 너무 이례적이었던 거죠. 이 한마디에 우리나라 채권, 주식, 외환 시장이 전부 다 출렁거렸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높아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니까 인플레이션 걱정도 다시 커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결국 이런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발언 한마디가 불러온 결과, 그 여파는 어땠을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올린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 창구인 채권 시장까지 그냥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 그러니까 자금 조달 금리가 한 달 만에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달 말만 해도 2.7%대였는데 이달 중순에는 3%를 훌쩍 넘어버렸죠.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우량 기업, KT 같은 대기업마저도요. 원래 3천억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부담되니까 결국 규모를 2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 마음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마이너스 1조 1,200억 원,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불안한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그래서 내 지갑에는, 여러분의 지갑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DSR이라는 규제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내 소득에 비해 빚을 너무 많이 내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그냥 매달 내는 이자만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앞으로 이 정도 이자는 내야겠지 하고 예상하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게 올라가 버리니까 DSR 규제에 걸려서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는 비싸지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는 정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월 상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새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금리 시대, 이제 정말 끝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금리가 다시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금융 환경에 내 자산 계획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